챕터 2 아발란체란 무엇인가? 눈사태는 막대한 양의 눈이 비탈면을 따라 무너져 내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거대한 눈사태는 숲을 파괴하는 위력을 가지며 작은 눈사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눈사태는 지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눈사태는 충분히 가파른 경사면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눈사태는 평지를 넘어서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르막길까지 덮칠 수 있습니다. 눈사태 사고는 1. 백컨트리 투어 시 2. 위험한 조건에서 3. 눈사태 지형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여행 전 철저한 지형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눈사태 사고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바로 사람, 눈사태 지형, 그리고 위험한 눈사태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백컨트리 활동을 하는 여행자가 잠재적인 눈사태 지형에 진입하는 것이 사고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사태 지형이며 세 번째는 위험한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비극적인 눈사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백컨트리 이용자들이 마주칠 수 있는 눈사태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유형인 슬랩 아발란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슬랩 아발란체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는 눈 쌓인 층인 슬랩이 약한 층을 따라 미끄러질 때 발생합니다. 슬랩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경사를 움직입니다. 초기에는 응집된 하나의 덩어리로 시작되지만 미끄러지면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눈덩어리가 주변의 스노우팩에서 떨어져 미끄러지는 현상이 바로 슬랩 아발란체입니다. 정시 후 거대한 눈 파편들을 남기게 됩니다. 루스 스노우 아발란체는 표면에 약하게 붙어있는 눈이 자체 무게로 미끄러져 내릴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슬랩 아발란체보다 작고 덜 위험하지만 특정 지형에서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니스는 능선이나 봉우리 같은 지형에서 바람에 의해 눈이 쌓여 돌출된 덩어리입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이 구조물은 기상변화, 사람, 장비의 무게로 인해 무너질 수 있으며 아래 경사면에 엄청난 양의 눈을 떨어뜨려 대형 눈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눈사태 조건의 궁극적인 원인이며 폭설을 결정합니다. 스노우팩은 균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눈폭풍 때마다 쌓이는 층으로 구성됩니다. 스노우팩 내의 눈 결정은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며 이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날씨 패턴은 결정들을 더 잘 결합시켜 층을 강화시키고 반대로 약화시켜 응집력을 떨어뜨리곤 합니다. 슬랩 아발란체는 스노우팩 내 약한 층 위에 더 강한 눈의 슬랩이 덮여 있을 때 발생합니다. 루즈 스노우 아발란체는 내부의 눈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매우 약할 때 발생합니다. 서로 단단히 붙어있지 못하고 작은 무게나 충격에도 쉽게 분리되고 흘러내리면서 눈사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코니스 아발란체는 약한 층 때문에 발생하거나 돌출된 눈이 응력을 견디지 못해 결합마저 파괴될 때 발생합니다. 스노우팩의 절단면을 보면 다른 층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강한 층 사이에 약한 층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층들의 배열 순서는 눈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스톰 스노우는 육각형 눈송이가 3mm 이상 커지며 형성됩니다. 이 약한 층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 후 주변의 눈과 결합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서피스 호어는 춥고 맑은 밤에 생기는 얼어붙은 이슬 같은 깃털 모양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눈에 덮이면 수직 구조 때문에 약한 층이 됩니다. 이는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위험을 초래합니다. 패싯은 스노우팩 내부 온도 차이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는 설탕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입자들로 서로 결합력이 매우 약합니다. 이 층은 사실상 응집력이 없어 심각한 약한 층을 형성합니다. 뱁스 호어는 주로 추운 기후에 스노우팩 바닥에 형성되는 컵 모양의 결정입니다. 이는 영구적인 약한 층을 만들며 한 번 형성되면 한 시즌 동안 지속돼 만성적인 위험이 됩니다. 크러스트는 눈 표면이 녹았다가 다시 열어 형성된 단단한 층입니다.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층 바로 옆에 위치하면 눈사태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눈사태 발생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눈더미 내부의 취약한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결국 스노우팩의 붕괴를 촉발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눈사태는 새로운 눈의 하중, 바람에 날린 눈, 그리고 비와 같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 촉발됩니다. 급격한 온도 상승, 강한 태양 복사열도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인간 촉발 눈사태는 사람이나 장비의 무게가 스노우팩을 빙계시킬 때 발생합니다. 스노우팩이 불안정할 경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눈사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촉발은 전문가들이 폭발물 등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눈사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위적 눈사태를 발생시켜 대형 눈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눈사태의 규모는 파괴력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작은 규모인 사이즈 1부터 알려진 눈사태 중 최대 규모인 사이즈 5까지 구분됩니다. 사이즈 1 눈사태는 상대적으로 무해한 수준입니다. 사람을 직접 해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이즈 2 눈사태는 사람을 완전히 파묻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규모부터 인명피해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사이즈 3 눈사태는 승용차를 파묻고 파괴할 수 있으며 소형 건물을 부수거나 트럭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나무 몇 그루를 부러뜨릴 수 사이즈 4 눈사태는 파괴력이 커서 철도, 대형 트럭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물을 파괴하거나 약 4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숲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즈 5는 마을 전체나 약 40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파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사진은 20헥타르 이상의 숲을 파괴했습니다. 3, 2, 1. 옛말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눈사태 생성과 발생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눈사태 안전 기술의 밑바탕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눈사태 지형, 분석, 위험 회피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몇 절씩 받고 있다고 하는겨? 너희들 죄다 심할서요. 오늘 퇴근 없는겨? 세계가